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아마 이 조하고 윤이 동반 퇴진해라 이런 것이 지금 여권의 움직임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감에서 본인 앞에서 직접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다, 자고 우면 안 논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관련, 조국도 물러났으니 너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에 부여된 일에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다, 안 물러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이 국감에서 조국 수사가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말라고 당부한 것을 거역한 것이냐, 조국 사태 이후 여권 일각에서 동반 퇴진 주장하는데 물러날 것이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조국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 동반 퇴진론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것을 거론하며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국민 영웅으로 추앙하다, 살아있는 권력 조국을 수사하니까 역적으로 몰아간다, 검찰권 조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 물으니까 저희는 자고 우면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유시민 그 유튜브의 여기자 희롱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이 지금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은재 의원이 조국 수사를 반대하는 좌파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도륙했다, 살해했다 이런 거건을 퍼붓다가 마침내 자칭 언론인이라는 유시민이 급기야 방송에서 조국 일가를 두둔하기 위해 검찰을 조롱하는 궤변을 일삼았다. 그러니까 여자 기자 앞에 자꾸 이렇게 불었다 하는, 검사가 여자 기자가 좋아가 해롱해롱해서 온갖 알고 있는 걸 불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의 핵심이요. 그러면서 유시민 수사는 어찌하나 고발되어 있냐니까 언론 통해 보고 있는데 그분이 정점에 있는지 자신의 입장을 그냥 자유롭게 표현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고발 사건이니까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쫓아낼라 하다가는 이 정권이 아마 제가 볼 때 무너질 겁니다. 제발 한번 쫓아내 보기 바랍니다. 자, 정권 파탄 나고 싶으면 그렇게 해봐라. 자, 이쪽 저쪽 눈치 안 보고 정치판에 필요한 일들 다 하기 바랍니다. 청소를 책임지고 좀 하기 바랍니다. 최승혜 동양대 총장이요, 학교 법인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자, 이사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최승혜 총장이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자,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력 위존이 허위 학력이니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이제 이사직, 그러니까 동양대 이사직을 물러났는데요. 총장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총장직 유지도 아마 앞으로 못하도록 지금 잡아 흔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를 고발한다던 윤지호, 내가 이게 기획된 코디네이터의 장난이 배경에 없으면 저렇게 어디서 참 보지도 듣지도 잘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온 언론사에 마치 장자연의 아주 가까운 지인인 양 다니면서 저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랬는데 이제 기획임이 서서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버닝썬을 덮기 위해 김학의, 장자연이 등장했고
그리고 김학의 사건은 김학의 본인이라도 있지만 장자연 사건에는 뭐가 등장해야 되니까 윤지호라도 지금 등장시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려 경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윤지호한테 돈 낸 사람 중에 439명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박운 변호사가 사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 김수민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캐나다로 런 해버리고 지금 돈은 보내지 않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 공조로 범인 송환 요청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표창원이 총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물었어요. 윤석열이 괜찮습니다. 표창원이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윤석열이 겪어온 일에 쭉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회를 좀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와 함께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저희를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일하는 데 반영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뿐이고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지금 어제 검찰 개혁만 말한 게 아니라 검찰의 감찰 방안을 내게 직접 보고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는 어딘가 감찰 문제는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래 검찰의 감찰 권한은 대검에 감찰부장이 있어가지고 검찰총장이 임명했는데요. 이거를 박탈해서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감찰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을 조국이 물러가기 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평가한 뒤 대검의 감찰과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이 제대로 되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했어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앞으로 검찰을 감찰하면 뭐겠습니까? 내사과라는 이야기죠. 감찰이라는 게 검사가 잘못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적발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적어내라고 자기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문재인이 괘씸죄로 윤석열 등 검찰 간부와 이번에 조국 수사팀에 대해서 비리를 싹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가 행사해서 좀 하겠다. 지금 이 부분을 지시한 걸로 보여요. 참 뒤끝 있고 무시무시한 정권입니다. 그런다고 사람들 겁 안 먹습니다. 자, 북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김정은이가 백마 타고 백두산 올랐다고 사진을 갖다가 공개했어요. 중세 시대도 아니고 뭐 백마 타고 백두산을 좀 오르려면 좀 호리호리하고 좀 센섬한 사람이 올라야지. 그 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백마가 나는 김정은이한테 깔려 죽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돼지를 한 마리 태우고 백두산을 어떻게 올라가요? 아마 헬리콥터로 실어 날랐나? 안 그러면 백두산 밑에 자락에서 사진만 한번 찍고 백두산 올라갔다고 뻥쳤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15일 날 있었던 월드컵 예선에서 평양에서 했죠. 북한이 무관중으로 중계도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 뭐 0대 0으로 비겼지만은 문자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이런 편법적인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동반 개최하자. 물론 돈은 우리가 다 내고 북한은 입만 오겠지요. 그것만 오겠습니까? 올림픽 오는 돈은 또 받아 챙겨가겠지요. 훈련비도 받아 챙겨가고 참가비도 받아 챙겨가고. 자, 그런 북한에 대해 우리가 작년에요. 평창 올림픽을 할 때 북한의 무슨 예술단, 응원단부터 진짜 몇백 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선수단까지요. 무슨 아이스하키 여자는 단일팀 구성하면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먹여주고 선물 주고 예? 지원해주고 돈으로 그 뭐 만경 보고 타고 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온갖 지원을 다 해줬지요.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금 북한이 움직일 때마다 거의 택시처럼 그냥 택시가 아니라 모범 택시나 우버 이상으로 돈이 팍팍팍 올라갔습니다. 자, 미국의 제재가 심해지면서 돈을 주는 방법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물밑으로 밀무역으로 주는 방법까지도 진행됐고, 그러고도 이제 최근에 많이 못 주니까 이제 북한이 쥐어 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북한에 퍼준 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북한이 SLBM을 쏜 데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조차도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한국은 입 딱 닫고요. 심지어 작년부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뒤에 실제로 북한의 핵 능력이 한 50%좀 향상되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비핵화 협상한다면서 돈 받아 챙기면서 한편으로 핵을 더 강화시킨 거죠. 미사일도 강화시켰고요. 요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정은이는 백두산 쇼를 하면서 세상이 놀랄 웅대한 작전을 펼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야기할 웅대한 작전이 뭐겠습니까? ICBM을 한번 쏜다든지, 북한 잠수함이 갑자기 떠올라서 SLBM을 쏜다든지, 그래서 미국이 어느 만큼 참는가를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북한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래 물어보니까요. 주변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하니까 서해 5도에 옆에 무인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서해에. 그 무인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북한이 미사일로 타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NLL 이남 대한민국 영토 무인도에 북한이 타격을 했을 때 북한은 문 정권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건 뭐 대충 알 거라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북한이 노리는 것은 트럼프가 한국의 영토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그걸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상이 놀랄 웅대한 작전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바로 미국을 향해 ICBM을 옛날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정교한 ICBM을 대기권 진입 문제가 다 해결됐다 말도 있어요. 쏘게 되면 그때는 북한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겁이 나니까 지금 이번에 그런 방식으로 한 다음에 미국 반응을 보고 ICBM을 쏘든 잠수함에서 SLBM을 쏘든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과 대한민국의 친북, 종북 주사파들은 일방적으로 지금 북한에 지금 사모하는 마음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태영호 전 공사는 남이 만약에 북한한테 축구 이겼다면 손흥민이 다리가 하나 부러졌을 것이다. 북한이 패배했을 경우에는 김정은이한테 지금 먹칠한 거기 때문에 무승부해서 여러 목숨 살렸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북한에 들어갈 때부터 이상했어요. 들어갈 때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악몽의 평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아마 우리 선수들이 위축이 되어서 경기를 제대로 뛰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연락이 다 두절됐죠. 전화기, 노트북 다 놓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선수단이 크고 작은 온갖 압박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평양 공항에 도착하니까 세관이 가방에 담아온 소지품을 다 손으로 적어내렸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엑스레이 투시기를 밑으로 넣어가 문제가 있을 때만 개봉해서 육안으로 하는데 일부만 하지요. 그런데 여행객이 안에 들은 걸 다 적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항 입구부터 정신적으로 위축시키고 피로하게 만들려고
육체적으로도 필요하게 만들라고 그랬고 공항 빠져나오는데 3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인터넷이 열악해서 현장의 취재 기자들을 위해 일정 수준의 인터넷을 제공하도록 피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미디어 센터에 인터넷 접속 가능한 게 컴퓨터 한 대뿐이었는데 너무 느려서 제대로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 선수단이 남측에 소통을 하려니 호텔에서 했다는 겁니다. 호텔 랜선으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메일로 갖고만 연락이 됐지 전화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사실상 숙소에서 선수들은 감금을 했고 주변 산책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협회가 피파를 통해 북한 축구협회를 지금 제소하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는데 반드시 하세요. 정권 눈치 보지 말고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골적인 무시에도 아무런 말을 정부가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축구 교류를 사전에 타진했을 때 북이 무응답을 했고 정부는 중계가 안 된다는 걸 미리 알고도 아무 대응도 안 했고 무관중 경기를 경기 30분 전에야 알았다는 겁니다. 체육 남북 교류가 아닌 국제 경기에 대해 남북 관계로 연결하지 말라고 통일부는 이야기했대요.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끝나고도요. 출국할 때까지 숙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킥오프가 되고 나니까 북한이 각오한 듯이 거칠게 나와가지고 이게 축구인지 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미드필더 황인범은 북한 선수한테 맞았고 그래서 서로 몸이 엉켜서 싸우는데 손흥민이가 말렸다는 겁니다. 주심도 주눅이 들어서 레드카드를 들어야 될 상황에도 몇 번을 망설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0대0으로 끝났고 다음날 5시 20분에 이렇게 비행기를 탔는데 베이징 공항에서 만난 한 선수는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호텔에만 갇혀서 너무 힘들었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이하고 비밀스럽고 유령스러운 경기가 있었던 것은 세계 축구사에 없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를 했습니다. 피파의 회장은 실망스럽다고 말을 했다. 이 말은 했지만은 이게 실망을 넘었었어요. 저렇게 북한에 잘해주고요. 동포라고 대우해주고 우리 선수가 북한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고요. 이거는 국민 모두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요. 피파가요. 북한을 제재하기 전에는 앞으로 진짜 월드컵이라도 우리가 보이콧하겠다 이야기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팀을 왜 월드컵 예선에 참가시켜줍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정은이는 지난해 비핵화 약속 이후에 핵무기 전력의 50%를 점감시켰고 이제 중국 영해에서 북한의 화물선의 불법 환적은 지 맘대로 하고 있다고 미국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식도 안 하고 중국 영해에서 불법 환적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북 제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해줘도요. 은혜를 원수로 갖고 그리고 이제 유엔 제재고 미국 제재도 겁 안 냅니다. 이 모든 게 문재인이하고 트럼프 둘 때문인데요. 자, 이제 이 북한에 대해 선을 분명히 꺼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자, 북한이요. 조만간에 한국의 서해의 무인도를 미사일로 타격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문 정권 준비되어 있습니까?